술이나 한 잔 따를래? 이게 집년이면 말 들어라며 군인 딸을 희롱하고 발길질한 행보관. 등산복 입은 아줌마인 줄 알았던 여성이 군인 딸의 엄마이자 쓰리스타 합참 차장임을 밝히고 행보관의 팔을 그 자리에서 꺾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한탄강 줄기를 따라 굽이치는 3번 국도 위로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닥쳤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철원의 겨울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고통이었다. 잿빛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폭설이 쏟아질 듯 무거운 구름이 맴돌고 있었다. 그 험한 도로를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다. 번호판은 군용이 아닌 일반 번호판을 달고 있었지만 차체의 묵직함과 썬팅 짙은 유리창은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겼다. 뒷좌석에는 대한민국 국군 서열 2위권에 해당하는 합동참모본부 차장 천명주 중장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오늘 공식적인 순시가 아닌 휴가를 내어 철원에서 복무 중인 딸 천소리 하사를 몰래 보러 오는 길이었다. 정복 대신 수수한 등산복 차림에 낡은 패딩을 걸쳤지만 선글라스 뒤로 비치는 눈빛만큼은 숨길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차장님, 소리 양이 근무하는 대대가 이 근처 맞습니까? 보안 때문에 사전에 연락도 못하고 와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수행관 마동석 준이가 백미러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천명주를 20년 넘게 보좌해온 최측근이자 특수부대 출신의 인간 병기였다. 괜찮아. 그냥 멀리서 얼굴만 보고 갈 거야. 내가 왔다는 걸 알면 부대 뒤집어지고 소리 입장만 난처해져. 이 녀석, 제 엄마가 쓰리스타인 거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했거든. 천명주는 쓸쓸하게 웃으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백골부대 마크가 선명한 트럭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쿵쿵 뛰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이 이 험한 곳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다. 차가 와수리 시내를 지나 부대들이 밀집한 산악도로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낡은 컨테이너와 유류 저장고가 있는 외진 공터 쪽에서 고함이 들려왔다. 세워봐. 천명주의 지시에 마준이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갓길에 차를 세운 천명주는 창문을 살짝 내렸다. 바람 소리에 섞여 둔탁한 타격음과 여자의 비명, 그리고 걸쭉한 욕설이 들려왔다. 이런 멍청한 년이. 야, 내가 기름 빼돌릴 때 장부 조작 똑바로 하라고 했어. 안 했어. 퍽, 퍽. 천명주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녀는 마준이에게 대기하라는 손짓을 하고 차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로 들어왔지만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더 뜨거웠다. 그녀는 소리가 나는 유류고 뒤편 폐 타이어가 쌓여있는 구석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진흙과 기름때로 범벅이 된 전투복을 입은 여군 하사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배가 남산만큼 튀어나온 상사가 군화발로 그녀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있었다. 쓰러진 하사의 헬멧이 벗겨져 흙바닥에 뒹굴었고 찢어진 입술 사이로 피가 흐르고 있었다. 딸이었다. 천솔이었다. 상사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규정에 없는 반출은 천솔이가 고통을 참으며 말대꾸를 하자 구만복 상사는 더 흥분하여 발길질을 해댔다. 규정? 이 미친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야, 내가 곧 규정이고 내가 곧 법이야.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애가 하사 계급장 달았다고 훈계질이야? 구만복은 천솔이의 머리채를 잡아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너 몸뚱이 굴려서 장기 복무하고 싶지? 그러면 오빠가 시키는 대로 잘해야지. 오늘 밤에 내 숙소로 와서 술이나 한 잔 따를래? 잘하면 내가 진급심사 때 점수 좀 줄게. 구만복의 번들거리는 눈빛이 천솔이의 몸을 훑어내렸다.
명백한 성추행이자 폭력이었다. 천소리는 치욕스러움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를 노려보았다. 저는 군인입니다. 그런 명령은 따를 수 없습니다. 군인? 지랄하고 자빠졌네. 니네 엄마가 몸 팔아서 너 키웠냐? 아주 교육을 개판으로 받았구만. 그 순간 천명주의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거기 동작 그만. 천명주가 뚜벅뚜벅 걸어나가며 소리쳤다. 낮지만 서늘한 목소리였다. 구만복과 그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낄낄대던 중대장 방칠성 대위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눈에는 등산복 차림의 중년 여성만 보였다. 뭐야? 아줌마는 누군데 여기 들어와? 여기 민간인 통제구역이야. 당장 안 나가? 방칠성 대위가 인상을 구기며 소리쳤다. 그는 천명주가 타고 온 세단을 보더니 길을 잘못 든 관광객이나 면회객 정도로 생각했다. 천명주는 딸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천소리는 퉁퉁 부은 눈으로 어머니를 알아보았다. 엄마? 천소리의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다. 엄마? 구만복이 코웃음을 쳤다. 그는 천소리의 머리채를 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천명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아, 이 패급 하사 엄이 되시나 보네. 잘 오셨소다. 아주 딸내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이렇게 싹수가 없어. 와서 좀 보셔. 이게 군인인지 아니면 어디 술집 작부인지. 천명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당신들, 지금 부하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건가? 폭행의 성추행, 그리고 군수품 횡령 모의까지. 이게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할 짓인가? 뭐? 횡령? 구만복의 표정이 험악해졌다. 비밀을 들켰다는 당혹감보다는 감히 민간인 아줌마가 지적질을 한다는 불쾌감이 더 컸다. 그는 천소리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천명주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이 아줌마가 돌았나? 야,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우리가 나라 지키느라 얼마나 고생하는데 기름 좀 쓰는 게 죄야? 그리고 네 딸려는 처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 거야. 군대가 장난인 줄 알아? 방칠성 대위도 거들었다. 그는 피우던 담배꽁초를 천명주의 발치에 툭 던졌다. 아줌마, 주제 파악 좀 하시죠?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훈계입니까? 위병소 애들 다 영창 보내야겠네. 이런 잡상인을 들여보내고. 잡상인? 그래. 네 차림새 보니까 어디서 보험이나 팔러 다니는 년 같은데 딸내미 군대 보냈으면 좀 떡고물이라도 챙겨주던가. 빈손으로 와서 염탐질이야? 혹시 뭐 기레기한테 제보라도 하려고? 방칠성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천명주에게 다가갔다. 보아하니 나이 먹었어도 관리는 좀 한 것 같은데 딸내미가 멍청하면 엄이라도 몸으로 때우던가. 우리 상사님 화 좀 풀어드려. 그러면 내가 특별히 네 딸 영창 보내는 건 봐줄게. 입에 담을 수 없는 패륜적인 언사였다. 천소리가 바닥을 기어 어머니의 다리를 붙잡았다. 엄마, 제발 가. 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야. 나 때문에 엄마까지 다치면 안 돼. 흑흑. 천명주는 딸의 피 묻은 손을 잡아주며 털썩 주저앉았다가 다시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대신 시퍼런 불꽃이 튀었다. 그래.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켰네. 천명주가 중얼거렸다. 구만복과 방칠성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며 킬킬거렸다. 그렇지? 이제야 말이 통하네. 자, 그럼 무릎 꿇고 사과부터 박아. 딸내미랑 나란히. 아니. 천명주는 선글라스를 벗어 주머니에 넣었다. 너희 같은 쓰레기들이 군복을 입고 설치게 놔둔 내 지휘 책임이 크다는 뜻이다. 뭐? 지휘 책임? 이 여편네가 진짜 미쳤나? 구만복이 손을 들어 천명주의 뺨을 때리려 했다.
그 거대한 손바닥이 천명주의 얼굴에 닿기 직전이었다. 콰직! 어디선가 나타난 거대한 그림자가 구만복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구만복이 비명을 질렀다. 으악! 내 팔! 마동석 준이었다. 곰 같은 체구의 그가 구만복을 어린애 다루듯 꺾어버리고 살기 등등한 눈으로 노려보았다.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마준이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 했다. 방칠성 대위가 기겁하며 허리춤의 권총에 손을 댔다. 너희들 뭐야? 간첩이야? 헌병대. 아니, 5분 대기조. 방칠성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5분 대기조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그들의 머리 위에 도착하고 있었다. 두두두두두두두. 갑작스러운 굉음과 함께 거센 돌풍이 몰아쳤다. 흙먼지가 피어올라 눈을 뜰 수 없었다. 하늘을 올려다본 방칠성의 턱이 빠질 듯 벌어졌다. UH-의육식 블랙호크 헬기 세대가 저공 비행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헬기의 옆면에는 선명한 성판이 붙어 있었다. 붉은색 바탕에 은색 별 3개. 3군 단장의 헬기였다. 아니, 그 뒤에 따르는 헬기는 더 높은 상급 부대의 표식을 달고 있었다. 무슨? 헬기가 인근 공터에 착륙하기도 전에 로프를 타고 완전 무장한 특수임 무대원들이 쏟아져 내렸다. 그들은 순식간에 유류고 주변을 포위하고 총구를 구만복과 방칠성에게 겨눴다. 무기 버리고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리고 가장 먼저 착륙한 헬기에서 내린 인물은 3군 단장이었다. 그는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헐레벌떡 천명주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다. 사색이 된 얼굴이었다. 차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철원 지역 시찰 중이시라고 들어서 급히 왔는데 이런 누추한 곳에 계실 줄은. 3군 단장 중장이 천명주 앞에 서서 절도 있게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방칠성과 구만복은 자신들의 눈과 귀를 의심했다. 군단장이 차장님이라고 부르며 경례를 하는 중년 여성. 그리고 그 여성이 타고 온 세단. 마동석 준이가 천명주의 낡은 패딩 점퍼를 벗겨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입고 온 근무복 상의가 드러났다. 양쪽 어깨에 박힌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별 3개.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군단 장급의 별이 아니었다. 합참 마크가 선명한 전군의 작전을 통제하는 합동참모 차장의 위용이었다. 방칠성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오줌을 지린 것이다. 팔이 꺾인 채 신음하던 구만복은 눈알이 뒤집힐 지경이었다. 자신이 발로 차고 성희롱하고 엄마를 창녀 취급했던 여자가 합참차장이라니. 이것은 단순히 영창을 가는 문제가 아니었다. 즉결 처형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다. 천명주는 군단장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딸을 일으켜 세웠다. 피투성이가 된 딸의 얼굴을 닦아주며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미안하다, 소라. 엄마가 너무 늦게 왔다. 내가 죄인이다. 엄마. 모녀는 서로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특임대원들과 3군 단장마저 숙연해져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천명주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슬픔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다. 그녀는 벌벌 떨고 있는 방칠성과 구만복 앞으로 걸어갔다. 군화 발소리가 저승사자의 발걸음처럼 들렸다. 방칠성 대위, 그리고 구만복 상사. 자, 잘못했습니다. 차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방칠성이 땅바닥에 머리를 쾅쾅 찌으며 빌었다. 이마에서 피가 터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아까 뭐라고 했지? 내 딸이 몸을 굴려? 내가 몸으로 때워?
천명주는 방칠성의 턱을 군화 앞코로 들어올렸다. 내 놈들이 군인이라는 사실이 내 치욕이다. 너희는 오늘부로 군인이 아니다. 그냥 범죄자일 뿐이지. 천명주는 뒤에 서 있는 3군 단장에게 명령했다. 군단장. 예. 합참차장님. 이 두 놈 그리고 이 부대 지휘관들 전원 체포해. 헌병대 조사 필요 없어. 기무사 불러. 내가 직접 신문한다. 단순 폭행이 아니라 군수품 횡령 및 조직적 범죄 혐의다. 그리고 천명주는 주변을 둘러싼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겁에 질린 병사들. 이 부대 병사들 전원 면담 실시해. 저 쓰레기들이 저지른 짓 하나도 빠짐없이 다 토해내게 만들어. 만약 하나라도 숨기는 놈이 있다면 그 놈도 공범으로 간주하겠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특임대원들이 방칠성과 구만복을 개처럼 끌고 갔다. 그들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누구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다. 천명주는 딸을 부축하여 자신의 차 뒷좌석에 태웠다. 가자 소라. 병원부터 가자. 차가 출발하려 할 때 천명주는 창문을 열고 군단장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철원 바닥이 좁다고 했지? 그 좁은 바닥 내가 아주 싹 다 갈아엎어 줄 테니 각오들 하라고 전해. 내 딸의 피 한 방울마다 별 하나씩 떨어질 줄 알아라. 검은 세단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다. 남겨진 백골부대 연병장에는 겨울 바람보다 더 차가운 공포가 몰아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의 시작이 아니었다. 썩어 빠진 군대를 향한 철의 여인의 선전포고였다. 천명주 합참차장의 검은 세단이 3사단 의무군무대를 빠져나가 향한 곳은 사령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딸 천소리를 국군 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시킨 뒤 곧장 철원군 갈마름 문해리에 위치한 비밀 시설로 향했다. 지도에는 농기구 수리창고로 위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전시 상황에 대비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대공용의점 신문소 이른바 안가였다. 안가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 무릎이 꿇린 채 포박당한 방칠성 대위와 구만복 상사는 공포에 질려 덜덜 떨고 있었다. 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냉골이었지만 그들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그들 앞에는 마동석 준이가 팔짱을 낀 채 도살장의 백정처럼 서 있었고 그 너머 어둠 속 소파에는 천명주가 다리를 꼬고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사각거리는 종이 넘기는 소리가 그들의 목을 조여오는 시계추 소리처럼 들렸다. 차장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잠깐 미쳤었습니다. 제 처자식을 봐서라도. 구만복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읍소했다. 그의 거대했던 뱃살은 공포로 인해 쪼그라든 것처럼 보였다. 천명주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마동석 준이가 구만복의 명치에 묵직한 군화발을 꽂아 넣었다. 숨이 턱 막힌 구만복이 옆으로 고꾸라졌다. 입 다물어. 차장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숨 쉬는 소리도 내지 마. 준이의 살벌한 경고에 방칠성은 오줌을 지린 바지를 붙잡고 숨을 헐떡였다. 천명주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손에는 방칠성의 휴대전화와 구만복의 관물대에서 압수한 비밀 장부가 들려 있었다. 방칠성, 너는 머리가 나쁘더구나. 스마트폰에 상남 내역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두다니. 보안 의식이 있다위니 대위에서 진급이 막힌 거다. 천명주가 방칠성의 뺨을 휴대전화로 톡톡 쳤다. 그리고 구만복, 너는 아주 대담하더군. 부식으로 들어온 삼겹살과 소고기를 빼돌려 철원 시내 식당에 팔아넘기고 군용 경유를 농가에 헐값으로 넘겨 그 돈으로 도박판을 벌였고 그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부대 운영비를 충당하려고. 구만복이 변명하려 하자 천명주가 싸늘하게 웃었다. 운영비? 내 놈 차명 계좌에 들어있는 3억 원이 운영비냐? 그리고
천명주의 눈빛이 순간 매서워졌다. 내 딸을 괴롭힌 진짜 이유가 단순히 횡령을 덮기 위해서였을까? 천소리 하사가 보급개원으로 부임한 뒤 재고 조사가 깐깐해지니까 눈엣 가시였겠지. 그래서 조직적으로 왕따를 시키고 성적으로 모욕을 줘서 스스로 나가게 만들려고 했던 거다. 맞나? 정곡을 찔린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살인 미수나 다름없는 인격 살인이었다. 마준이. 예, 차장님. 이놈들 옷 다 벗겨. 그리고 찬물 뿌려라. 정신이 번쩍 들게 해줘야지. 3사단 헌병대장이 올 때까지 아주 천천히 기초군사훈련을 다시 시켜줘라. 천명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신문실을 나갔다. 등 뒤에서 살려주세요. 라는 비명이 들려왔지만 그녀는 문을 닫았다. 밖에는 3사단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대기하고 있었다. 사단장. 예. 합참차장님. 3사단장은 거의 울기 직전이었다. 자신의 예하 부대에서 그것도 합참차장의 딸이 이런 꼴을 당했으니 그의 군 생활도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자네 옷 벗길 생각 없다. 대신 기회를 주지. 천명주의 말에 사단장의 눈이 번쩍 뜨였다. 무슨 명령이든 따르겠습니다. 이놈들 뒤를 봐주는 배후가 있어. 일개 행보관과 중대장이 이 정도 규모로 군수품을 빼돌리려면 사단 군수참모나 더 윗선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해. 3사단 전 간부 그리고 지역 유지들까지 싹 다 털어. 감찰이 아니라 수사다. 영장 없이 내가 보증할 테니 쥐새끼 한 마리까지 다 잡아들여. 알겠습니다. 즉시 기무부대와 헌병대를 총동원하겠습니다. 천명주는 차에 올랐다. 이제 겨우 꼬리를 잡았을 뿐이다. 몸통을 잡기 위해서는 더 큰 덫이 필요했다. 그녀는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김소령 나다. 국방부 장관님께 보고드려. 내가 며칠 휴가를 더 써야겠다고. 그리고 내 책상 두 번째 서랍에 있는 비상계엄급 사태 대응 매뉴얼 파일, 지금 즉시 내 개인 태블릿으로 전송해. 전쟁이었다. 적은 북한군이 아니라 아군 내부에 기생하는 암세포들이었다. 사건 발생 3일 후 천소리 하사는 국군 수도병원 VIP 병실에서 눈을 떴다.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뼈에는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눈을 뜰 때마다 구만복의 번들거리는 눈빛과 발길질이 떠올라 호흡이 가빠졌다. 일어났니? 병실 구석 소파에 앉아있던 천명주가 다가왔다. 늘 강철 같던 어머니의 얼굴이 며칠 새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천소리는 울컥 눈물이 솟았다. 엄마, 나 때문에. 그런 말 마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널 지키지 못했다. 천명주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때 병실 벽에 걸린 TV 뉴스에서 속보가 흘러나왔다. 긴급 뉴스입니다. 강원도 전방부대에서 고위 장성의 갑질 의혹이 제기되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천소리와 천명주의 시선이 TV로 향했다. 뉴스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한 남자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체형을 보니 방칠성 대위의 아버지이자 지역 건설사 대표인 방 회장이었다. 억울합니다. 제 아들은 그저 군 기강을 잡으려 했을 뿐인데 삼성 장군이라는 여자가 갑자기 부대에 들이닥쳐서 아들을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이게 민주군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기 딸 좀 혼났다고 장군이 사적 제재를 가한 겁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였다. 앵커는 합참차장의 권력 남용인가 정당한 징계인가라는 자극적인 자막을 띄우며 여론을 부채질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벌써 엄마 찬스 쓰는 폐급 여군, 미친 쓰리스타라는 악플이 달리고 있었다. 저런 거짓말을. 천소리가 분노로 몸을 떨었다. 천명주는 말없이 TV를 껐다.
예상했던 일이다. 방칠성의 뒤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황보천 의원이 있어. 그자가 국방위 소속이라 방산 비리와 얽혀 있지. 구만복과 방칠성이 입을 열면 자신까지 위험해지니까 나를 미친 여자로 몰아서 매장하려는 수작이다. 황보천 의원. 그는 정치권의 대표적인 독사였다. 그는 이미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천명주 중장을 즉각 직위 해제하지 않으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었다. 엄마 어떡해? 나 때문에 엄마까지 옷 벗게 되면. 천소리가 울먹이자 천명주가 딸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소라 잘 들어. 군인은 물러서지 않는다. 저들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건 그만큼 겁을 먹었다는 증거야. 팩트로 싸우면 지들이 지니까 감정에 호소하는 거지. 천명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복 재킷을 걸치는 그녀의 모습에서 서늘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내가 왜 별을 3개나 달았는지 보여주마. 똥별들은 정치질을 하지만 나는 전쟁을 한다. 천명주는 병실을 나서며 마동석 준이에게 지시했다. 마준이 기자회견 준비해. 국방부 브리핑룸이 아니라 바로 여기 병원 로비에서 한다. 예? 병원 로비 말씀입니까? 그래. 내 딸이 얼마나 처참하게 당했는지 그리고 저들이 빼돌린 군수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국민들에게 라이브로 보여줄 거야. 구만복이 작성한 장부 그리고 방칠성 폰에서 나온 황보천 의원과의 통화 녹취록. 전부 공개한다. 오후 2시 수도병원 로비는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천명주는 화려한 정복 대신 딸을 간호하던 수수한 사복 차림으로 단상에 섰다. 그녀의 옆에는 휠체어를 탄 천소리가 마스크를 쓴 채 앉아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천명주는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십니까? 합참차장 천명주입니다. 오늘 저는 장군이 아닌 폭력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대신 마동석 준이가 준비한 스크린에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띄웠다. 구만복 상사 비밀 장부 202X년 1월 난방유 5,000리터 황보천 의원 소유 펜션으로 반출. 방칠성 대위 녹취록 의원님, 이번에 뇌물 좀 넉넉히 찔러주시면 중령 진급 문제 없겠죠? 아, 그 여하 사녀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적나라한 증거들이 공개되자 기자회견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갑질 장군이라는 프레임은 순식간에 권력형 방산 비리 및 청부 폭력 사건으로 뒤집혔다. 천소리는 떨리는 손으로 마스크를 벗었다. 멍투성이 얼굴이 드러나자 장내가 숙연해졌다. 그녀는 마이크에 대고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특혜를 원한 적 없습니다. 그저 군인답게 복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군인이 아닌 놀이개로 취급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여론은 단숨에 반전되었다. 황보천 의원의 홈페이지는 마비되었고 국방부에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쳤다. 천명주의 한 수가 독사의 혀를 잘라버린 것이다. 여론전에서 패배한 황보천 의원과 그 잔당들은 이성을 잃었다. 그들은 증거인멸을 위해 마지막 도박을 감행하기로 했다. 철원 민통선 내부에 숨겨둔 진짜 창고를 폭파해버리는 것이었다. 그곳에는 단순히 기름이나 식량이 아닌 해외로 밀반출하려던 야간 투시경과 통신 장비 등 민감한 전략 물자가 쌓여 있었다. 그 시각 천명주는 기무사 수사관들로부터 첩보를 입수했다. 차장님, 방칠성의 잔당들이 오늘 밤 민통선 북방 3초소 인근 폐벙커로 이동 중입니다. 그곳을 폭파하려는 것 같습니다. 거길 날려버리면 증거가 다 사라져. 당장 헬기 띄워. 천명주는 직접 현장으로 가겠다고 나섰다. 그때 휠체어에 있던 천소리가 그녀를 불렀다. 엄마, 저도 갈래요. 안 돼. 넌 환자야. 그 벙커 위치 제가 알아요.
구만복이 술 취해서 자랑한 적 있어요. 입구가 숲으로 위장되어 있어서 헬기로는 못 찾아요. 제가 안내해야 해요. 천소리의 눈빛은 단단했다. 더 이상 울기만 하던 피해자가 아니었다. 천명주는 잠시 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준이 소리에게 방탄조끼 입혀. 그리고 내 권총 줘. 밤 11시 눈보라가 몰아치는 철원의 산악지대. 천명주와 천소리 그리고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을 태운 헬기가 어둠을 뚫고 날아갔다. 저기에요. 저 절벽 아래. 천소리가 가리킨 곳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깊은 골짜기였다. 트럭 몇 대가 라이트를 끄고 움직이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 놈들은 벙커 안에 폭약과 휘발유를 설치하고 있었다. 강화 준비. 제 앞에. 천명주의 명령과 함께 레펠이 내려졌다. 특임대원들이 눈밭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천명주와 천소리도 지상에 착륙했다. 누구냐? 경계를 서던 깡패 용역들이 소리쳤다. 황보천 의원이 고용한 사설 조직 폭력배들이었다. 탕! 탕! 총성이 울려 퍼졌다. 특임대원들의 정확한 사격에 깡패들이 쓰러졌다. 하지만 벙커 안에는 아직 잔당들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시한폭탄을 가동했다. 이 미친 새끼들이. 마동석 준이가 벙커 철문을 어깨로 들이받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비키세요. 천소리가 나섰다. 그녀는 구만복이 벙커 비밀번호를 누르던 손동작을 기억하고 있었다. 792. 그리고 별표. 삐긋띠리릭. 육중한 철문이 열렸다. 안에서는 매캐한 기름 냄새와 함께 폭탄의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었다. 남은 시간은 5분. 확보해. 물건들 밖으로 빼내. 천명주가 소리치며 안으로 뛰어들었다. 구석에는 수백 개의 박스가 쌓여 있었고 그 위에 시사 폭약이 설치되어 있었다. 폭탄 해체 전문가가 다급하게 달려들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튀어나왔다. 도망친 줄 알았던 구만복의 신복 인사계원이었다. 그는 손에 식칼을 들고 천소리를 향해 달려들었다. 2년 때문에 다 망했어. 죽어. 소라. 천명주가 딸을 감싸려 몸을 던지려는 찰나 천소리가 빠르게 반응했다. 그녀는 훈련소에서 배운 태권도 동작으로 놈의 손목을 걷어차 칼을 떨어뜨리고 정강이를 걷어차 무릎 꿇렸다. 그리고 마동석 준이에게서 받은 개머리판으로 놈의 안면을 가격했다. 퍽! 놈이 비명도 못 지르고 기절했다. 천소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놈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더 이상 당하지 않아. 폭탄 해체 완료. 안전합니다. 특임대원의 외침과 함께 상황이 종료되었다. 벙커 안에는 수백억 원어치의 군사 장비와 황보천 의원의 비자금 장부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천명주는 딸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벙커 입구에서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잘했다, 내 딸. 내가 오늘 나라를 구했다. 엄마 덕분이에요. 이제 진짜 시작인 거죠? 그래. 이제 증거는 완벽하다. 황보천이고 나발이고 여의도까지 싹 다 밀어버리러 가자. 천명주의 눈빛이 서울을 향해 번뜩였다. 철원의 눈밭은 붉은 피로 얼룩졌지만 그 위로 정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별이 떠오르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거대한 악의 뿌리를 뽑아내는 최후의 전쟁뿐이었다. 철원 벙커 급습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적들은 만만치 않았다. 3사단장과 방칠성 대위, 구만복 상사가 줄줄이 구속되었음에도 몸통인 황보천 의원은 건재했다. 그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오히려 천명주 합참차장을 역공할 준비를 마쳤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방위원회 청문회장이 열리는 날 아침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다. 수백 명의 취재진이 입구를 가득 메웠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다. 천명주 중장은 정복 차림으로 차에서 내렸다. 가슴에 달린 수많은 약장과 어깨의 별 3개가 그녀의 군 생활 30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운 화강암 같았다. 차장님, 야당에서는 이번 사건을 군의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딸의 복수를 위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화살처럼 쏟아졌지만 천명주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청문회장으로 입장했다. 청문회장 안은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위원장석 중앙에는 황보천 의원이 앉아 있었다. 그는 뻔뻔하게도 피의자가 아닌 심판자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었다. 그의 눈빛은 비릿한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천명주, 내가 감히 내 밥줄을 끊어. 오늘 내 군복을 벗겨주마. 개회 선언과 함께 황보천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증인 천명주. 증인은 지난주 철원 지역 민간인 시설을 영장 없이 급습하고 민간인을 폭행 및 감금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군사 반란이자 계엄령 치하에서나 볼 법한 만행입니다. 인정합니까? 천명주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잡았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시설은 민간시설로 위장된 군수품 불법 은닉 장소였으며 저는 합참차장의 권한으로 군사보안 작전을 수행한 것입니다. 작전? 웃기지 마세요. 자기 딸이 좀 맞았다고 특수부대를 헬기로 실어 나르는 게 작전입니까? 이건 명백한 엄마 찬스이자 직권 남용입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퇴하세요. 황보천이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그가 미리 섭외한 여당 의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천명주를 비난했다. 생중계를 지켜보는 여론이 술렁거렸다. 교묘하게 편집된 영상들이 자료 화면으로 나가며 천명주를 미친 장군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천명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반박하려 했지만 황보천은 그녀의 말을 계속 끊으며 모욕을 주었다. 말대꾸하지 마세요. 어디서 건방지게 국민의 대표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뜹니까? 여자라고 봐줬더니 아주 기어오르는구만. 그때였다. 청문회장 뒷문이 열리고 휠체어 한 대가 들어왔다. 장내가 술렁거렸다. 저게 누구야? 피해자라는 그 딸 아니야? 휠체어에는 천소리 하사가 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환자복이 아닌 깨끗하게 다림질된 전투복을 입고 있었다. 깁스를 한 다리와 붕대를 감은 얼굴이었지만 베레모 아래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다. 그녀의 뒤에는 마동석 준이가 든든하게 서 있었다. 황보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야? 저건 또 무슨 쇼야? 당장 내보내. 증인 신청합니다. 천명주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제 딸, 아니 육군 하사 천소리를 이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야당 간사의 강력한 항의와 여론의 눈치를 본 위원장이 마지못해 증인 채택을 허가했다. 천소리가 증인석으로 이동했다. 마이크 높이가 맞지 않자 그녀는 고통을 참으며 휠체어에서 일어나 두 다리로 꼿꼿이 섰다. 육군 제3보병사단 보급수송대대 하사 천소리. 증인 선서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황보천이 비아냥거렸다. 하사 나부랭이가 뭘 안다고 여기를 나와? 엄마가 시키던가. 불쌍한 척해서 감성팔이 하려고. 천소리는 품 안에서 USB 하나를 꺼내 들었다. 의원님, 감성이 아니라 팩트를 가져왔습니다. 뭐? 지난 1년간 의원님 소유의 가명회사 천지유통으로 입금된 군수품 판매 대금 내역, 그리고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과 접촉하여 야간 투시경 기술을 넘기려 했던 대화 녹음 파일.
벙커 서버에서 제가 직접 복구했습니다. 순간 청문회장의 정적이 흘렀다.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간첩 혐의, 즉 국가보안법 위반이자 여적죄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거짓말. 전현이 미쳤어. 조작이야. 황보천이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질렀다. 치직. 스피커를 통해 황보천의 육성이 흘러나왔다. 아, 김동무. 물건은 확실해. 미군 기술 들어간 신형이야. 개당 5,000불만 쳐줘. 선거 자금이 좀 급해서 말이야.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청문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이 황보천에게 달려들었고 여당 의원들은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천소리는 아수라장이 된 현장 속에서 단상에 앉아있는 황보천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당신은 군인을 개 취급했지만 그 개가 당신의 목덜미를 물었습니다. 군복은 당신의 탐욕을 채우는 작업복이 아닙니다. 천명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딸에게 깍듯하게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참모 차장이 부사관에게 하는 경례가 아니었다. 국가를 지킨 영웅에 대한 예우였다. 고생했다. 훌륭하다 천하사. 천소리도 어머니를 향해 상관을 향해 경례로 답했다. 모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 황보천은 끌려나가면서도 어딘가로 눈짓을 보냈다. 그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고 있었다. 청문회 직후 황보천 의원은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되었다. 하지만 그는 검찰로 이송되는 도중 가슴이 아프다며 쇼를 벌여 대학병원 특실로 입원했다. 그가 입원한 병실은 요새처럼 봉쇄되었고 그는 그곳에서 비밀리에 외부와 연락을 취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 조직인 해결사 독사에게 연락했다. 독사는 전직 UDT 출신으로 불명예 전역한 뒤 청부업자로 활동하는 위험인물이었다. 처리해. 그년들 둘 다. 사고사로 위장해. 황보천의 지시는 간결하고 잔혹했다. 천명주는 바쁜 일정 탓에 합참으로 복귀했고 천소리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마동석 준이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올림픽대로를 달리고 있었다. 소라 좀 자더라. 오늘 고생 많았다. 마 준이가 백미러를 보며 따뜻하게 말했다. 천소리는 긴장이 풀려 뒷좌석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그때였다. 기악. 뒤따르던 덤프트럭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승합차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쾅. 차가 심하게 요동쳤다. 마 준이가 핸들을 꽉 잡으며 욕설을 내뱉었다. 이런 젠장. 소라. 꽉 잡아.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트럭은 집요하게 승합차를 가드레일 쪽으로 밀어붙였다. 옆 차선에서는 검은색 스타렉스 2대가 나타나 승합차를 에워쌌다. 창문이 열리고 복면을 쓴 괴한들이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유리창을 깼다. 창그랑. 유리 파편이 튀었다. 천소리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엎드렸다. 죽여. 밀어버려. 독사가 탄 스타렉스가 승합차의 측면을 강타했다. 마 준이는 신들린 운전 실력으로 요리조리 피했지만 중과부적이었다. 마 준이님. 걱정 마. 내가 너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한다. 마 준이는 급브레이크를 밟아 스타렉스 한 대를 앞질러 보내고 그대로 핸들을 꺾어 그 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쿠궁. 스타렉스가 중심을 잃고 회전하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되었다. 하지만 트럭이 다시 쫓아왔다. 그 시각 합참 상황실. 차장님, 따님이 탄 차량이 올림픽대로에서 피습당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무장 괴한들의 조직적인 공격입니다. 보고를 받은 천명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뭐라고? 그녀는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곧바로 냉정을 되찾았다.
아니, 냉정을 넘어선 광기가 그녀를 지배했다. 수방사 수도방위 사령부 연결해. 헌병 특임대, 아니 35특 공대대 출동시켜. 헬기 띄워. 올림픽대로 전 구간 통제해. 내 딸 털끝 하나라도 다치면 서울 시내를 불바다로 만들어서라도 그놈들 잡는다. 차장님. 민간 지역 작전은 절차가. 절차? 내 딸이 죽어가는데 절차 타령이야. 책임은 내가 진다. 당장 띄워. 천명주의 사자 후에 상황실이 얼어붙었다. 5분 뒤 서울 상공에 무장 헬기 2대가 떴다. 올림픽대로 위는 전쟁터였다. 마준이의 차는 반파되어 갓길에 멈춰섰다. 독사와 깡패들이 차에서 내려 쇠파이프를 들고 다가왔다. 나오라고 해. 곱게 보내줄게. 마준이는 피가 흐르는 이마를 닦으며 운전석 밑에서 3단 봉을 꺼냈다. 소라, 문 잠그고 절대 나오지 마라. 마준이가 차에서 내렸다. 거구의 사내 인간 병기 마동석이 그들 앞을 막아섰다. 오냐, 니들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10대 1의 싸움. 하지만 마준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깡패가 휘두른 파이프를 맨손으로 막아내고 3단 봉으로 놈의 무릎을 박살냈다. 우드득. 뼈 부러지는 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크악. 마준이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적들을 하나씩 쓰러뜨렸다. 하지만 독사가 품에서 사제 권총을 꺼냈다. 탕! 총소리와 함께 마준이의 어깨에서 피가 튀었다. 그가 주춤하며 무릎을 꿇었다. 마준이님. 천소리가 울부짖으며 차 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어라? 공주님이 제 발로 나오셨네. 독사가 비열하게 웃으며 총구를 천소리에게 겨눴다. 잘 가라.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바람이 몰아쳤다. 두두두두두두. 수방사 소속 헬기가 도로 위 10m 상공까지 내려왔다. 헬기 문이 열리고 저격수가 독사의 손을 정확히 노렸다. 탕! 으악! 독사의 손에서 권총이 떨어져 나갔다. 헬기에서 로프가 내려오고 검은 대테러복을 입은 특공대원들이 쏟아져 내렸다. 전원 체포해. 반항하면 사살해도 좋다. 헬기 스피커를 통해 천명주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그녀가 직접 헬기에 타고 온 것이었다. 독사와 깡패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해 아스팔트 바닥에 얼굴을 처박혔다. 천명주는 헬기가 착륙하자마자 뛰어내려 딸에게 달려갔다. 소라. 마준이. 마준이는 어깨에 총을 맞고도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괜찮습니다. 소리 양 털끝 하나 안 다쳤습니다. 천명주는 피투성이가 된 마준이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내 가족, 내 부하를 건드린 데가. 그녀는 이제 법 따위는 지키지 않기로 결심했다. 천명주는 제압된 독사에게 걸어갔다. 특공대원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 천명주는 독사의 뭉개진 손을 군화발로 짓밟았다. 끄악. 누구냐? 누가 시켰어? 모릅니다. 그냥 의뢰만. 모른다. 그래, 그럼 알 때까지 헬기에 매달고 서울 상공을 투어시켜주지. 천명주의 눈은 진심이었다. 독사는 공포에 질려 실토했다. 황보천 의원이 시켰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고요. 천명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병원으로 간다. 그 늙은이 링거줄이 아니라 수갑을 차게 될 거다. 황보천 의원이 입원한 대학병원 특실. 그는 독사와의 연락이 끊기자 불안에 떨고 있었다. TV 뉴스에서는 올림픽대로 총격전과 깡패 일당 검거 소식이 속보로 나오고 있었다. 망했어. 다 끝났어. 그는 비자금 장부를 챙겨 해외로 도피할 생각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그때 병실 문이 쾅 하고 열렸다. 천명주였다.
그녀의 뒤에는 헌병대가 아닌 완전 무장한 특전사 대원들이 서 있었다. 어딜 가시나? 의원님. 너. 여기가 어디라고 군인을 끌고 와. 이거 주거 침입이야. 황보천이 발악했지만 천명주는 성큼성큼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고 침대로 내동댕이 쳤다. 주거 침입? 아니, 이건 적군 포획이다. 너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적국의 군사 기밀을 팔아넘긴 간첩이니까. 천명주는 탁자 위에 놓인 황보천의 비밀 장부를 집어들었다. 이게 내 목숨줄인가? 안타깝게도 이건 이제 증거물 1호가 될 거다. 황보천은 바닥을 기며 빌기 시작했다. 차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가진 돈 다 드리겠습니다. 해외 계좌에 500억 있습니다. 그거 다 드릴 테니 제발. 500억? 천명주는 싸늘하게 웃었다. 내 딸의 눈물, 내 부하가 흘린 피. 그건 500조를 줘도 못 산다. 그녀는 특전사 대원들에게 손짓했다. 끌고 가. 국군교도소 지하 독방에 쳐넣어. 재판이 끝날 때까지 햇빛 한 줌도 못 보게 해라. 황보천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나갔다. 병원 복도에 있던 환자와 의료진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박수를 보냈다. 정의가 구현되는 순간이었다. 일주일 후 사건의 전모가 모두 밝혀졌다. 황보천 의원 3사단장, 방칠성 대위, 구만복 상사 등 연루된 자들만 50명이 넘었다. 그들은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을 운명이었다. 천소리는 퇴원 후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천명주의 관사에서 요양하고 있었다. 마동석 준이도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회복 중이었다. 어느 날 저녁 천명주가 일찍 퇴근하여 딸과 마주 앉았다. 그녀는 정복을 벗고 앞치마를 두른 채 된장찌개를 끓였다. 엄마, 요리 실력 많이 늘었네. 천소리가 웃으며 말했다. 전장에서는 라면만 끓여봤지 이런 건 처음이다. 맛없어도 먹어라. 모녀는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찌개 앞에서 지난 몇 달간의 악몽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소라. 네, 엄마. 저녁해라. 천명주의 말에 천소리의 숟가락이 멈췄다. 엄마가 너를 군대에 보낸 건 강하게 키우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군대는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이제 그만 쉬어도 된다. 천소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엄마. 저 저녁 안 해요. 뭐? 그 고생을 하고도? 네. 제가 도망치면 제2의 방칠성, 제2의 구만복이 또 생길 거예요. 저 이제 약하지 않아요. 제가 겪은 일 다른 후배들은 겪지 않게 만들 거예요. 제가 행보관이 되고 주임원사가 돼서 바꿀 거예요. 천소리의 눈은 확고했다. 천명주는 딸의 얼굴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다. 피는 속일 수 없었다. 하하. 천명주는 호탕하게 웃었다. 그래, 역시 내 딸이다. 똥고집 하나는 별 4개 감이구나. 엄마 닮아서 그렇죠. 모녀는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창밖에는 서울의 밤하늘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3년 후 강원도 철원 3사단 연병장의 새로운 보급 수송대대 행보관의 취임식이 열렸다. 부대 차렷, 신임 행보관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단상에 선 인물은 상사 계급장을 단 천솔이었다. 그녀는 최연소 상사 진급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당당하게 돌아왔다. 그녀의 가슴에는 참군 인상 표창장이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VIP석에는 대장사성 장군으로 진급하여 합참의장이 된 천명주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흐뭇한 미소로 딸을 바라보았다. 식이 끝나고 천소리가 어머니에게 달려왔다. 충성. 합참의장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냐 행보관. 부대 관리는 잘하고 있나?
물론입니다. 기름 한 방울, 쌀 한 톨 비리 없습니다. 걸리면 제 손에 죽습니다. 천소리가 주먹을 쥐어 보이자 뒤에 서 있던 마동석 준위이제는 원사로 진급가 껄껄 웃었다. 호랑이 새끼가 이제 진짜 호랑이가 다 됐습니다. 철원에 찬 바람이 불어왔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다. 그곳에는 정의와 신념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라는 뜨거운 난로가 타오르고 있었다. 천명주와 천소리 두 개의 별과 꽃은 그렇게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었다. 황보천 의원이 구속되고 세상은 정의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서울구치소 독방. 겉보기엔 세상과 단절된 그곳에서 황보천은 은밀하게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십 년간 정계와 군수산업 카르텔을 형성하며 심어둔 검은 뿌리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인 접견을 가장해 전달된 암호 쪽지 하나가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작전명 별들의 추락. 타깃 천명주 천소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물리적으로 제거하라.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인터넷과 언론은 충격적인 가짜 뉴스로 뒤덮였습니다. 단독 입수 천명주 합참차장, 북한 고위급과 내통 의혹, 천소리 하사 알고 보니 군 기밀 빼돌려 팔아먹은 내부 스파이, 황보천이 고용한 댓글 조작 부대와 매수된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이 교묘하게 조작된 영상과 사진을 퍼뜨렸습니다. 천명주가 과거 남북 군사회담 때 북측 인사와 악수하는 사진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내통으로 몰아갔고 천소리가 벙커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장면은 기밀을 훔치는 장면으로 둔갑했습니다. 대중은 자극적인 거짓에 쉽게 현혹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참군인이라 칭송하던 여론은 순식간에 차가운 비난으로 돌변했습니다. 3스타 엄마 믿고 설치더니 간첩질까지 한 거야? 군인 가족이 쌍으로 나라를 팔아먹네. 당장 사형시켜라. 국방부 앞에는 천명주의 해임을 요구하는 과격단체의 시위대가 몰려들었고 천소리가 입원해 있던 관사 앞에는 밤낮으로 돌멩이와 오물이 날아들었습니다. 합참차장 집무실. 천명주는 창밖의 시위대를 내려다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청와대에서도 여론 악화를 우려해 직무 정지를 검토 중이라는 첩보입니다. 당분간 공식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관의 우려 섞인 보고에도 천명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직무 정지. 웃기는군. 내가 물러나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황보천이 노리는 건 내 옷을 벗겨서 힘을 뺀 다음 우리 모녀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는 거지. 그때 천명주의 개인 폰으로 발신 번호 표시 제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천명주 씨, 뉴스 보셨소? 재미있지 않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감옥에 있어야 할 황보천이었습니다. 그는 불법 반입한 대포폰을 쓰고 있었습니다. 내 놈이 꾸민 짓이군. 감옥 밥이 꽤 먹을 만한가 봐. 이런 장난질을 칠 기운이 있는 걸 보니. 흐흐흐. 천장군.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세. 내 돈을 받아먹은 검사, 판사, 언론인이 몇 명이나 될 것 같나? 너는 나를 못 이겨. 지금이라도 내 비자금 장부 원본 내놓고 대국민 사과해. 딸내미가 정신병이 있어서 망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고 말이야. 그러면 목숨은 살려주지. 천명주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협박인가? 아니, 제안이지. 내일 밤 12시까지다. 그때까지 항복 선언 안 하면 내 딸은 사회적 매장이 아니라 진짜 땅속에 매장될 거야. 내 말 명심해. 내 뒤에는 나보다 더 무서운 놈들이 있거든. 전화가 끊겼습니다. 천명주는 직감했습니다. 놈들이 움직인다. 이번에는 동네 깡패 수준이 아닐 것이다.
황보천이 언급한 무서운 놈들은 그와 결탁한 국제무기 밀매 조직의 사설 용병대 일명 블랙 맘바 팀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천명주는 즉시 관사에 있는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소라, 짐 싸라. 여기는 위험하다. 엄마 어디로 가게요?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사냥을 하러 가는 거다. 서울은 놈들의 눈과 귀가 너무 많아. 놈들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곳, 놈들이 살아서 돌아갈 수 없는 지옥으로 유인할 거다. 천명주가 선택한 장소는 강원도 철원. 그 중에서도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고 지뢰가 매설된 최전방 깊숙한 곳, 그녀가 초임 장교 시절 근무했던 폐쇄된 지피감시 초소였습니다. 그날 밤 천명주와 천소리 그리고 아직 붕대를 감고 있는 마동석 원사는 미행을 따돌리고 은밀하게 서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트렁크에는 사냥용 엽총이 아닌 K2 소총과 크레모아 그리고 야간 투시경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놈들이 올까요? 운전대를 잡은 마 원사가 물었습니다. 올 거야. 놈들은 내가 도망쳤다고 생각하고 신나서 쫓아오겠지. 그 오만함이 그들의 무덤이 될 거다. 천명주는 100미러로 멀어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법과 계급장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생존과 죽음만이 존재하는 야생의 시간. 엄마는 다시 전사가 되었고 딸은 그 전사의 전우가 되었습니다. 철원의 겨울은 서울보다 혹독했습니다. 영하 25도의 추위가 살을 애는 폐지피. 천명주 일행은 이곳을 요새로 개조했습니다. 입구에는 인계철선을 설치하고 건물 옥상과 창문에는 저격 포인트를 마련했습니다. 이틀 뒤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불청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헬기 소리도 없이 고스트처럼 접근한 세 대의 검은색 SUV. 차에서 내린 12명의 남자들은 군복이 아닌 검은색 전술복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최신형 돌격 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황보천이 보낸 킬러들, 블랙 맘바 팀이었습니다. 타깃 확인. 건물 안에 열원 감지됨. 생포할 필요 없다. 전원 사살해. 용병 대장의 무전 소리가 고요한 숲을 갈랐습니다. 그들은 프로답게 3개 조로 나뉘어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지피 내부 상황실. 천명주는 CCTV 화면을 통해 놈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2명이다. 전문가들이야. 진영을 짜는 게 예사롭지 않아. 제가 유인하겠습니다. 마동석 원사가 방탄조끼를 조여매며 일어섰습니다. 아니, 마 원사는 소리를 지켜. 이번 미끼는 나다. 천명주는 K2 소총을 장전했습니다. 엄마,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천소리가 말렸지만 천명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라. 엄마는 이 골짜기에서 30년을 굴렀어. 내 안방에서 남의 집 개들한테 물릴 것 같니? 소라, 너는 지형을 잘 알지? 놈들이 후방으로 침투할 때 보급로 쪽 절벽을 이용할 거야. 내가 거기를 맡아라. 하지만 명령이다. 하사천소리 위치로. 천명주의 단호한 목소리에 천소리는 눈물을 삼키며 경례를 붙였습니다. 충성. 위치로 이동하겠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투항. 천명주가 옥상에서 쏜 첫 발이 선두에 서던 용병의 헬멧을 날려버렸습니다. 매복이다. 산계해. 용병들이 당황하며 엄폐물 뒤로 숨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유탄 발사기로 응수했습니다. 쾅, 쾅. 지피 외벽이 무너져 내리고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천명주는 유령처럼 위치를 바꾸며 사격했습니다. 그녀의 사격 솜씨는 현역 특등사수 못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적 열세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용병들은 화망을 좁히며 건물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1층 로비.
마동석 원사는 곰 같은 힘으로 진입해 들어온 용병 2명을 맨손으로 제압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의 근접전은 그의 동무되었습니다. 그는 놈들의 총구를 꺾어버리고 벽에 처박아 기절시켰습니다. 한편 건물 뒤편 절벽. 천소리는 눈 속에 파묻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예상대로 별동대 3명이 절벽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천소리의 손에는 어머니가 쥐어준 크레모와 격발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조금만 더. 놈들이 인계철선 위를 지나는 순간 천소리는 격발기를 눌렀습니다. 쾅!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쇠구슬 수백 개가 부채꼴로 뿜어져 나갔습니다. 용병들이 비명과 함께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엄마! 후방 클리어! 천소리가 무전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용병 대장이 이끄는 본대가 옥상으로 침투하여 천명주를 코너로 몰아넣었습니다. 끝났다, 천장군. 총 버려. 용병 대장이 총구를 겨눴습니다. 천명주는 탄창이 비어버린 소총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황보천이 얼마를 주기로 했나? 내 목숨값보다는 많이 줬지. 유언은 그게 다인가? 용병 대장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탕! 용병 대장의 어깨에서 피가 솟구쳤습니다. 멀리 떨어진 숲속 나무 위 천소리가 노획한 저격 소총으로 놈을 맞춘 것입니다. 지금이에요. 마 원사님. 마동석 원사가 벽을 부수고 튀어나와 덮쳤습니다. 천명주 역시 숨겨둔 대검을 뽑아들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혼전이 벌어졌습니다. 모녀와 늙은 부사관 3사람은 서로의 등을 지키며 12명의 최정예 살인 병기들을 상대로 기적 같은 전투를 벌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용병 대장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크크. 우리만 온 게 아니야. 시간은 끝났어. 그의 말과 동시에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황보천이 매수한 사설 경비업체 차량 수십 대가 산 아래에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탄약은 떨어졌고 체력은 바닥났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천명주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소라, 무섭냐? 아니요. 엄마랑 같이 있어서 하나도 안 무서워요. 천명주는 마 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서가 미안하다. 끝까지 고생만 시키네. 차장님 모시고 가는 저승길이면 심심하진 않겠습니다. 그들이 최후를 각오하고 서로의 손을 잡았을 때였습니다. 두두두두두두. 밤하늘을 찢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하늘에서 쏟아졌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대의 공격 헬기가 산맥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헬기의 스피커에서 낯선 하지만 든든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다. 무장 해제하고 투항하라. 저항하면 전원 사살한다. 지상에서는 전차의 궤도 소리가 땅을 울렸습니다. 황보천의 사설 부대를 포위한 것은 3사단 백골부대 전차대대와 707 특임대였습니다. 어떻게? 천소리가 놀란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불렀다. 천명주가 씩 웃었습니다. 블랙 맘바가 뜬 걸 보고 대통령께 한 라인을 쳤지. 군 통수권자의 승인 없이 내 딸을 건드리는 놈들은 반란군으로 간주하겠다고 말이야. 대통령께서 승인하셨다. 황보천과 그의 일당은 반역죄로 처단될 운명이었습니다. 헬기에서 레페를 타고 내려온 후배 장군들이 천명주 앞에 도열하여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합참 차장님의 무사 귀환을 신고합니다. 피와 눈으로 얼룩진 한탄강의 밤, 철의 여인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황보천 의원과 그 배후 세력인 무기 밀매 조직은 완전히 일망타진되었습니다.
천명주가 목숨을 걸고 유인한 덕분에 그동안 꼬리만 자르고 도망치던 몸통들이 현장에서 모두 체포되거나 사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2의 군사 반란 미수 사건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황보천이 북한 및 해외 테러 단체와 거래한 내역, 정계 로비 장부 그리고 천명주 모녀를 살해하려 했던 계획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국민들은 경악했고 분노했습니다. 천명주를 간첩으로 몰았던 여론은 이제 그녀를 국가를 구한 영웅으로 칭송했습니다. 서울구치소 특별접견실. 천명주는 수의를 입은 황보천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이제 오만하던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늙고 병든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할 말이 있나? 천명주가 물었습니다. 내가 이겼어. 하지만 기억해라. 권력은 영원하지 않아. 너도 언젠가는. 아니, 나는 권력을 탐한 적 없어. 나는 그저 군인으로서 내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내 가족을 지켰을 뿐이고. 천명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옥에서 오래오래 살아라. 내가 망가뜨린 군대가 어떻게 다시 바로 서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 천명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그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청와대 영빈관.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군 주요 지휘관 회의. 천명주 합참차장. 예, 대통령님.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군 개혁을 이끈 공로가 지대합니다. 차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고자 하는데 수락하시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천명주에게 쏠렸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국방부 장관. 그것은 군인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하지만 천명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장관직을 사양하겠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이유를 물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지난 30년간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 속에 저 자신과 제 딸을 가두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군복을 벗고 한 명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평범한 시민으로서 남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개혁은 저보다 더 유능하고 젊은 후배들이 잘 해낼 것이라 믿습니다. 천명주의 결단에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존중합니다. 장군님의 헌신 국가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1년 후 강원도 철원 3사단 백골부대 앞 작은 식당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 이름은 명준의 국밥집. 앞치마를 두른 천명주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대국밥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서툴렀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모, 여기 깍두기 좀 더 주세요. 휴가 나온 병사들이 소리쳤습니다. 오냐 많이 먹어라. 나라 지키느라 고생이 많다. 그녀는 병사들의 밥 공기에 고기를 듬뿍 얹어주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복 차림의 상사가 들어왔습니다. 천솔이었습니다. 그녀는 전역하지 않고 군에 남아 3사단에서 가장 존경받는 행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어이구, 우리 딸 왔어? 오늘도 고생했다. 천솔이의 뒤를 이어 덩치 큰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전역하고 민간인이 되어 가게 일을 돕고 있는 마동석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육수 제대로 우러났습니다. 세 사람은 가게 한 구석에 둘러앉아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 국방부 장관 할 수 있었잖아. 천솔이가 짓궂게 물었습니다. 천명주는 국밥을 한 숟가락 뜨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철원의 들판에는 노란 민들레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후회는 무슨?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높은 계급을 달고 있는데. 응? 무슨 계급? 천솔이 엄마. 그리고 국밥집 사장님. 별 4개보다 이게 훨씬 좋다.
모녀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철원의 맑은 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한때 피와 눈물로 얼룩졌던 그곳은 이제 사람 냄새나는 따뜻한 삶의 터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천명주의 가슴 속에 있던 차가운 별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딸을 향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더 따뜻하고 빛나는 별이 영원히 떠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